안녕하세요. 추위의 움직임 최예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암이 생긴다거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되게 극심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독성을 내뿜는 성분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안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내 몸 안에서 엔돌핀이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은 그런 조금 안 좋은 성분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몸 안에 나쁜 음식을 계속 넣게 되면 우리 정신이 안 좋아집니다. 내 마음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공포스러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라는 책이고 야마무라 시니치로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물마다도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특성이 있듯이 사람의 장기도 되게 그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일단 간은 노여움의 장기래요. 그래서 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또 화를 자주 내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간이 더욱 나빠지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반면에 간이 건강한 사람은 좀 인내심이 강하고 너그러워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 좀 인내심도 강하고 되게 유하다 이런 사람들은 간이 좋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장기 중에서. 지방이 되게 많은 고기나 술 그리고 단 음식이 간에 되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 좀 마음이 약간 노엽고 화를 잘 내고 욱하는 성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음식을 좀 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 콩팥은 두려움의 장기라고 합니다. 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되게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되게 조그만 병에 걸려도 막 되게 불안해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러면서 되게 벌어지지 않은 일에도 되게 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되게 심약한 성격을 타고난 이런 성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 콩팥의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격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이게 안 좋아지게 되면 되게 신경계 증상으로 꼽는 것이 불안감이고 두통과 우울증, 집중력 저하가 생긴대요. 이것도 진짜 맞아요. 폐는 슬픔의 장기래요. 이 폐가 나쁜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슬픔과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되게 연약해 보이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쉽게 피곤해지고 얼굴과 손이 창백하게 변한대요. 그런데 폐의 기능이 회복되면 다시 밝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게 저 회원님들 이렇게 필라테스는 호흡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슬퍼하시는 성격이신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연약하세요. 마음이 연약하시고 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폐가 안 좋으면 운동을 하게 되면 폐 기능이 향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되게 또 이 성격에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 좀 바꾸시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제가 폐는 슬픔의 장기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심장, 하트, 심장은 기쁨의 장기래요. 기쁨은 긍정적인 감정이지만 도를 넘으면 이 역시 병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이 상승하여 쉽게 흥분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웃기도 한대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늘 심장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막 이렇게 되게 흥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되고 그런 분들은 내가 심장이 조금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장기로는 비장을 꼽을 수 있대요. 비장이 약해지면 너무 깊이 생각하고 막 쉽게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정해져서 사람을 쉽게 의심하게 되고 상태가 심해지면 정신질환으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비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작은 일에도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좀 타고나기를 약한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시력이 안 좋게 좀 타고나거나, 근데 사람마다 다 좀 약한 부위가 있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내가 취약하게 타고난 부위부터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뭐 간이 안 좋고 누구는 폐가 안 좋고 누구는 콩팥이 안 좋고 이렇게 되지만 사실 내 건강이 조금씩 다 전반적으로 무너지면서 나한테는 취약한 장기부터 이제 내 건강이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부터 콩팥이 조금 안 좋진 않은데 콩팥의 기능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콩팥이 조금 약화됐다고 느끼는 게 막 까먹고 내가 문을 잠갔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일에 대해서 막 잘 기억을 못하고 예전에 되게 불안했었어요. 예전에 되게 불안했고 막 조그만 일도 막 걱정을 미리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건강해지고 마음 건강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좋아졌죠. 그래서 콩팥은 진짜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책 112쪽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요약해서 해드릴게요. 우리가 단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특히 이런 거 밤늦게 되게 많이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내가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 정말 많이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정말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 푹 자고 일어났고 내 몸이 정말 개운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내가 조금 흰머리가 빨리 생기진 않았는지, 얼굴에 주름이 있진 않은지, 기미가 많진 않은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내 콩팥의 건강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서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달달한 커피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이 단 게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이 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달달한 음식을 굉장히 멀리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기미와 주름이 얼굴을 덮치게 되고 25살인 나이인데도 이 몸 장기랑 이런 상태가 60세의 상태를 갖게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더 심한 경우에는 큰 병이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진짜 모두 사실이래요. 그래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칼슘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쉽게 골절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치매의 주된 원인이라 일컫는 동맥경화에 걸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이런 병이 걸리기 전에 일찌감치 그런 것들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3쪽. 우리의 혈액의 99%는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콩팥에는 대량의 혈액이 유입이 되는데 이 혈액을 여과하는 것이 콩팥에 있는 사구체라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는 하루에 평균 150리터의 혈액이 이 사구체를 통과하고요. 이 중에 1.5리터만 소변으로 배출이 된대요. 바꿔 말하면 전체 혈액의 99%가 체내에 재흡수돼서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매일매일 안 좋은 음식을 드시고 맨날 몸에 독소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정말 1%만 배출이 되고 99%가 내 몸 안에 다시 재활용이 되고 재흡수가 되는데 얼마나 그 독소가 계속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먹는 음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는 해초나 팥, 무, 굴, 해파리 같은 것들을 먹으면 좋대요. 그리고 수분을 많이 먹는 것도 효과적인데 너무 막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141쪽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정신이 건강하려면 장이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되게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신적으로 되게 고민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장을 건강하게 하셔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일본 방송국인 NHK 방송에서 장이랑 뇌에 전극을 부착하고 미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랑 뇌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실시한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 뇌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놀랍게도 장에서 출혈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반대로 장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이번에는 뇌에서 출혈이 시작되었대요. 이 실험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던 뇌와 장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장기는 되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특히 뇌랑 모든 장기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히 장이랑은 정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행 가면은 변비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되게 정신적인 충격 받으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더라도 이런 뇌랑 장에 되게 연관이 많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한테 관장해가지고 장에 쌓인 변을 꺼내주잖아요. 그러면 마비 후유증이 적어진대요. 이거는 장에 축적된 변이 뇌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43조에도 좋은 얘기가 나와요. 변비를 고쳐서 마음을 맑게 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중에는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적성이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되게 단 거를 많이 먹었었는데 정말 그냥 이유 없이 우울했거든요.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고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고 더 우울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단 음식을 통해서 잠깐은 기뻐질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되게 더 우울해지거든요. 제가 이 단 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다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룰 텐데, 설탕이나 초콜릿 등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피곤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단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장의 활동을 멈추게 해서 변비를 일으키게 한대요. 그리고 변비는 복부에 불쾌감을 일으키고 두통까지 유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 아프신 분들, 난 두통이 되게 심하다, 변비가 되게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많이 드시고 단 음식을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180쪽, 181쪽에 있어요. 설탕이 완전 만병의 근원이에요. 동양의학에서 설탕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설탕을 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게 에너지로 변해서 체온이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이 당 수치가 확 이렇게 몸에 흡수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혈관이 확대되어서 체온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차가워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제된 백설탕에는 미네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해되면서 뼛속에 있는 칼슘을 이렇게 빼앗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칼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대요. 그런데 흑설탕에는 백설탕의 300배 이상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설탕을 꼭 드셔야 된다면 흑설탕을 드시는 게 좋겠죠. 과일이나 주스의 과잉 섭취가 요즘 아이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181쪽에 나와 있는데, 이와테 대학의 오자와 히로시 교수라는 분이 아이가 과즙,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캔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게 되면은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소년 범죄를 일으키기가 쉬워지고, 평균 섭취량이 17개에서 18개 정도 이르면 자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데, 오자와 교수의 공동 연구자이자 영양학 전문가인 다카노아 시데루 씨라는 이분이 설탕을 가득 든 이 청량 음료를 건조시켜가지고 쥐한테 먹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건조시킨 당분을 먹은 쥐가 만절부절 못하더니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고 일주일 뒤에는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 힘든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는 과즙이나 주스가 많은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은 몸을 산성화시키고 칼슘을 대량으로 소비시킵니다. 그리고 칼슘은 우리 몸에서 정신 안정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칼슘이 결핍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대요.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 결핍이 가정 내 폭력이나 교내 폭력 또는 소년 범죄의 원흉이라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 20살이 지나고 나면, 20살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은 계속 빠지는데, 칼슘 보충제로도 그거를 보충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칼슘이 몸에 섭취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박사님 강의를 링크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분을 많이 먹는 것이 뭐 생리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몸에 해롭고 정말 정신에도 해롭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울하다, 내가 되게 막 극도로 막 좀 불안하고 뭐 두렵고 막 나의 감정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식단부터 바꿔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운동을 하기 전에 일단 식단부터 190쪽을 볼게요. 인체의 기능은 불가사의해서 체액이 산성화 될 것 같으면 체내의 칼슘이 그걸 중화시키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이 부족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대요. 그리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 음식 많이 드시고 아마 식단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되게 쉽게 피로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음식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고 설탕이나 과일 등의 음성 계열 식품을 적게 먹는 것이다. 우유랑 유제품 그리고 밀가루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조금만 드시고 식사는 반드시 아침, 낮, 저녁을 간격을 두고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마음껏 웃는 거. 마음껏 웃으면 땀, 눈물, 숨이 배출이 된대요. 그리고 당연히 마음이 밝아져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체온도 상승하게 되겠죠. 마지막 방법은 당연히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운동하셔서 땀 좀 내시고 그리고 호흡하시고 웃으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러시면 아마 정말로 지금의 어떤 그런 나의 알 수 없는 우울함이라던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제가 본 사람들도 그랬고 저희 회원님도 그렇고 정말 이게 식단 바꾸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뭐 이렇게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정말 시간이 지나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진짜 좋아지실 테니까 올 한 해는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과 좋은 이야기들로 나를 가득 채우는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